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4단원의 사각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각형을 배우면서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수직, 수선,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불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각형들을 보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사다리꼴입니다. 도대체 사다리꼴이 뭔가라고 했더니 사다리라는 것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꺼내거나 할 때 사다리라는 것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겨서 여기에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었다면 발을 디딜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을 디디는 이곳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평행하다라고 배웠죠. 아, 이렇게 평행한 변들이 있어야 하는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한 쌍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평행한 선이 지금 보이는 이쪽 선과 이쪽 선이 평행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 쌍이 평행하죠. 그럼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많은 사각형들이 사다리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그런데 단 사각형은 돼야 돼요. 삼각형 만들어 놓고 선생님 이건 왜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되나요? 네. 그렇지만 삐뚤삐뚤은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자를 대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를 댄다 생각하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자를 가지고 그어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여기가 만나면 안 돼요. 공간이 있어야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도 돼요. 근데 선생님, 이 변과 이 변이 지금 평행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한 쌍이라도 라는 것은요, 두 쌍이 평행해도 된다는 거죠. 한 쌍은 무조건 평행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평행해도 되고 안 평행해도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아주 많은 사각형들이 모두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네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네 각이 있고 네 개의 꼭지점을 가진 사각형이라는 이름만 배웠는데 그 중에 조금 들어가서 평행한 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다리꼴이라 할 수 있구나. 두 개가 있어도 사다리꼴이고 그래서 한 쌍이라도 평행하면 그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다리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보니까 평행사변형. 이상하다. 평행하다라는 의미의 평행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각형은 변이 4개잖아요. 그럼 평행할 수 있는 변은 쌍쌍 두 개를 짝 지어서 두 쌍이 모두 평행하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이 서로 평행하면 된대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한 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편도 합쳐서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두 쌍이 평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평행하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마주보는 변들 있죠. 빨간색 선은 빨간색 선끼리 길이가 똑같대요. 파란색 선은 파란색 선끼리 길이가 똑같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같은 게 아니래요. 마주보고 있는 각 있죠. 마주보고 있는 각들도 크기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개를 알았어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하다고도 했죠. 그럼 이미 세 개를 알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를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같은데 노란색 각과 초록색 각 이렇게 합치면 몇 도가 될까요? 이건 누군가 센스 있는 친구는 바로 알 것 같아요. 이것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각형은 각 4개를 다 더하면 360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2개씩 있잖아요, 지금. 여기 초록 색깔 2개 있고요. 노란 색깔 2개 있죠. 그러면 초록 색깔 하나, 노란 색깔 하나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각 2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 이렇게 모든 각들이 이렇게 되면 다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을 하죠.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표시한 선은 길이가 같은 길이를 의미해요. 점 2개짜리는 점 2개짜리 길이 같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각도 이렇게 마주보는 각끼리 같고요. 다른 표현의 각은 또 자기들끼리 같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배웠죠? 이렇게 2개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두 쌍이 평행해야 된다. 두 쌍이 앞에 빠뜨린 거 있네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좀 더 어울리겠네요. 세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네 번째,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랍니다. 다음은 마름모예요. 마름모라고 하면 우리가 마름모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다시 말해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도 되겠구나. 평행사변형이란 거 안에 마름모라는 애가 쏙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배웠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이런 특징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또 이웃하는 각 2개 더했을 때 몇 도다? 180도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더 신기한 거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마주 보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대각선이요. 보니까 수직으로 만나요. 이게 나중에 마름모의 특징이 돼요.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멋지게 마름모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름모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요. 먼저 대각선을 먼저 살짝 그려뒀어요. 90도가 되게. 그리고 이렇게 같은 거리에 점 2개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은 거리에 점 2개를 찍어서 연결을 하면요. 그 모양이 마름모가 된대요. 자를 가지고 길이가 똑같은 마름모를 그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것에서 이렇게 점을 찾아주면 우리가 마름모를 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칸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곳에서 마름모를 그려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가운데 있는 점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2칸 가고 밑으로 2칸 간 점,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씩 간 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멋진 마름모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은 칸의 간격이 조금 달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직선이 아니어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간격으로 나눠진 칸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멋진 마름모가 탄생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우게 될 건데 여러 가지 사각형에 어떤 사각형이 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되는 여기가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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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삼각형일 때 직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불렀죠? 직각 삼각형이라 배웠죠. 그런데 내각이 직각이 있으면 이런 사각형은요, 직각 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네 변의 길이도 모두 똑같고 네 각의 크기도 모두 90도가 되는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각형들을 배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범위에서 사각형이라는 걸 하나 배웠고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 생겼죠. 평행하다라는 게 한 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다리꼴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평행한 게 2개, 평행이 한 개 더 생기죠. 한 개가 더 생기면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마름모라고 배웠고요. 네 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 모여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누구의 정보가 필요하냐면 직사각형이었던 각이 같아야 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각형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두 쌍이 평행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랑 내 옆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우는 마름모.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추가해서 더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이런 틀이 있어요. 그 안에 한 쌍이 평행한 아이들을 모두 모아보면 사다리꼴이 되겠죠. 한 쌍이 평행한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 쌍이 적어도 한 쌍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쌍이 다 평행한 아이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안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었는데요.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여기에 누가 삐져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 정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사각형은요. 사각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양한 이름의 사각형들을 배웠는데 어땠나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4학년 거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중학교 가면 똑같은 걸 또 배우게 돼요. 조금씩 더 배우는 게 생기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서 아주 멋지게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멋지게 하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